서울의 한 중산층 아파트 단지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자리한 이 아파트는 적당히 한적하면서도 주요 도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했죠. 아파트 단지의 건물들은 약 10년 이상 된 중층 구조로 최신식 아파트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대신 아늑함과 안정된 느낌을 주었어요. 건물 외벽은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정도로 색이 바랬지만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한 덕분에 깨끗한 편이었어요. 단지 안에는 작은 정원과 산책로가 있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했죠. 특히 단지 중앙에 위치한 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공간이었어요. 평소 주민들은 이곳에서 가족 단위로 시간을 보내거나 커피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공간에도 누군가의 노력과 정성이 배어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 중심에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김영춘 씨가 있었습니다. 김영춘 씨는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어요. 키는 크지 않고 다소 마른 체격에 등이 약간 굽은 모습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항상 쓰고 다니는 낡은 모자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는 매일 아침 5시가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 단지 곳곳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단지의 청소를 도맡아 하며 자전거 보관소와 주차장의 잠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까지 그의 몫이었죠. 그는 항상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해냈지만 주민들에게는 그저 경비원 아저씨로 불리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를 향한 관심도 거의 없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주민들에게 친절히 인사를 건네곤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던져지는 말이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무시당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런 반응에 그는 크게 상처받지 않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어요.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만난 몇몇 젊은 엄마들은 그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저 경비원 아저씨, 너무 나이가 많지 않아? 일도 느릿느릿하고 뭔가 믿음이 안 가. 맞아. 요즘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잖아. 왜 저런 사람을 쓰는 거야? 짜증나.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할아버지를 비하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알 리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아침이면 김할아버지는 빗자루와 쓰레기 집게를 들고 단지를 돌며 청소를 했어요. 놀이터 근처에는 아이들이 남긴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캔이 종종 흩어져 있었죠. 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놀아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쓰레기를 주운 뒤 바닥을 정성껏 쓸었어요. 청소를 마친 뒤에는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며 차량과 시설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때로는 주차된 차량 옆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곤 했습니다. 이 단지가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 때문이지.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노력 덕분에 단지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의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는 법이었죠.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를 점검하던 중 녹슨 자물쇠를 발견했어요. 이런 건 도둑이 들기 딱 좋은데.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물쇠를 교체하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공구를 꺼내 낡은 자물쇠를 떼어내고 새 자물쇠를 설치한 뒤 주민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죠. 하지만 그 일을 본 몇몇 주민들은 오히려 불만을 제기했어요. 왜 멋대로 자물쇠를 바꿔요? 불편하게! 김할아버지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고개를 저으며 불만을 품은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날 저녁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김할아버지는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단지의 어린아이들이 놀던 놀이터에서 구형 열쇠꾸러미가 발견되었어요. 열쇠꾸러미는 오래된 철제 느낌이었고 각각의 열쇠에는 독특한 마크와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이런 열쇠는 요즘 보기 드문 것이었기에 발견한 아이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거 뭐야? 엄청 오래돼 보인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열쇠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어 그것을 구경하며 장난스럽게 열쇠를 흔들어 보였죠. 이거 어디서 찾았어? 저기 미끄럼틀 밑에서 나왔어. 아이들은 열쇠를 가지고 부모님께 달려갔고 열쇠는 순식간에 어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열쇠를 보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웃어넘겼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저런 열쇠는 요즘 거의 안 쓰잖아. 그러게 뭔가 고풍스럽기도 하고 숫자가 적혀 있네. 그중 한 주민은 열쇠에 새겨진 문양을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저건 옛날 정부기관에서 쓰던 것 같기도 한데.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정부기관이라니? 농담이지. 아니야, 진짜야. 저런 식으로 마크랑 숫자가 새겨진 열쇠는 옛날 공공기관에서나 봤어.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열쇠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열쇠의 주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열쇠는 누구 거지? 아이들이 말했듯 열쇠는 놀이터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어른들은 이 열쇠가 김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경비원 아저씨 거 아닐까? 경비원이요? 왜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겠어? 아니, 모르지. 아저씨가 매일 그쪽 청소를 하잖아. 궁금증이 커지면서 몇몇 주민들은 김할아버지에게 열쇠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열쇠에 대해 물었어요. 김 경비님, 이 열쇠 혹시 경비실에서 쓰시는 건가요? 김할아버지는 열쇠를 보자마자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 열쇠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어딘가 어색했고 주민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날 밤 누군가 인터넷에서 김할아버지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김영춘. 정보가 별로 없네. 어라? 여기 뭐야? 뉴스 기사인가? 주민 중 한 명은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고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분이 국가정보원에서 일하셨다고? 그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사에는 김영춘이라는 이름과 함께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했던 기록이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었죠. 특히 그는 몇 년 전 은퇴했으며 그 이후로 개인적인 삶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정보원이었단 말이야?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경비원 김영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열쇠도 뭔가 중요한 거겠네. 그렇겠지.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여기서 경비를 하시는 거야? 의문은 더욱 커졌고 주민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은 달라졌어요. 평소 하찮게 여기던 김할아버지가 사실은
대단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정작 김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질문에도 특별히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일상에 집중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평온한 거지? 사람들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곧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며칠 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주요 화두는 김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회의실에 모인 주민들은 서로 수군대며 그에 대한 소문을 나누기 시작했죠. 아니, 김경비님이 정보원이었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네. 그런데 왜 여기서 경비를 하시는 걸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그동안 김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그의 과거를 알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괜히 그런 분을 무시한 거 아닌가 싶어. 좀 미안하네. 맞아. 내가 예전에 너무 심했나 봐.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숙연해졌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죠. 제가 여기서 경비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곳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어서죠. 그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기로 한 겁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주민들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를 하찮게 여겼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회의는 그 이후로 잠잠해졌고 사람들은 김할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자전거 도난이었습니다. 평소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주민 중 한 명이 자전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관리사무소에 알렸죠.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누가 가져간 거죠? 분실을 신고한 주민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CCTV를 확인했지만 해당 시간대에는 흐릿한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대는 경비원도 순찰 중이었을 텐데.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긁히는 일이 벌어졌죠. 자동차 문짝과 도장이 깊게 긁힌 것을 발견한 차주들은 화를 내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어요. 여기 주차장 보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게 맞긴 합니까?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자만 포착되었을 뿐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누군가가 주민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도어락 패드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현관문 틈새에는 누군가가 도구를 사용하려 했던 흔적이 선명히 보였죠. 이제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피해를 입은 주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사건 소식은 아파트 단지를 뒤덮었고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다니. 관리사무소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경비원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사람들의 불만과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영춘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한 태도로 주민들을 안심시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놀랍게도 주민들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확신이 있었죠. 김할아버지는 즉시 몇 가지 방침을 제시하며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모든 주민들께서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고 낯선 사람에게 단지 내 출입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늦은 밤에는 주차장과 놀이터 주변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어요.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순찰 시간표를 재정비하고 자신이 직접 야간 순찰을 늘리겠다고 했죠. 제가 자주 다니는 경로를 알려드릴 테니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그의 말은 주민들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딘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깊고 날카로워졌고 단순히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염두에 두는 듯 했죠. 김할아버지는 밤마다 주차장과 놀이터,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를 꼼꼼히 순찰했습니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다른 손에는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죠. 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록하며 단지 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전거 보관소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바닥에는 낯선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고 주변의 작은 물건들이 누군가의 발길질로 흩어진 듯 보였습니다. 분명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다. 김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 자국이 놀이터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죠. 놀이터 근처의 벤치 아래에는 누군가가 남긴 담배꽁초와 깨진 병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 의도적으로 이곳을 드나드는 놈이 있군. 그는 이 흔적들을 자신의 공책에 꼼꼼히 기록한 뒤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그 주변을 계속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오래된 나무 울타리 뒤에 숨겨져 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열쇠와 함께 낯선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기서 멈춰라. 아니면 후회하게 될 거다. 김할아버지는 메모를 읽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다시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오히려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하군. 김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더욱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조사와 경비를 강화하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점점 깨지고 있었지만 김할아버지의 태도는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해결해야 할 사명감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하나 단서들을 모아 사건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죠. 김영춘 할아버지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CCTV 확인을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은 단지 내 주요 지점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흔적은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애매하거나 사각지대가 많아 범인들은 이를 교묘히 피하고 있었죠. 김할아버지는 반복적으로 영상을 돌려보며 밤늦게까지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며칠째 영상만 들여다보던 그날 밤
마침내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죠. CCTV 화면에는 자정 무렵 주차장을 지나 놀이터 방향으로 향하는 한 인물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경계하며 움직였고 아무도 없는 시간을 노려 단지 내를 배회하는 듯 했어요. 저건 분명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김할아버지는 화면을 멈추고 그림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영상을 분석하며 그림자가 주차장을 지나 자전거 보관소를 둘러본 뒤 아파트 단지의 창고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창고는 평소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었기에 주민들의 출입이 드물었죠. 왜 저기서 멈춘 거지? 그는 의문을 품으며 즉시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몰래 그림자를 뒤쫓기 위해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손전등 대신 작은 손전구를 들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그림자의 동선을 따라갔어요. 그림자는 창고 근처에 도착하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림자가 창고 안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창고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다음 단계는 언제 실행할 거야? 낯선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조용히 해. 너무 티나게 움직이면 들킬 수도 있어.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안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는 낯선 두 남자와 함께 단지 주민 중 한 명인 이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씨는 단지에서 가장 친절하다고 소문난 주민으로 평소에도 다른 주민들과 잘 어울리며 따뜻한 인상을 주던 사람이었죠. 그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은 김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이 씨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봉투에 담긴 서류 같기도 하고 작은 상자에 들어있는 물건 같기도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이 아파트는 아주 좋은 목표야. 들어오기 쉽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일 수 있어. 한 남자가 말하자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내부 정보를 계속 제공할 테니 그쪽에서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하지만 너무 큰 사고는 내지 마. 주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면 내 입장도 난처해지니까. 김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모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씨와 연관된 외부 범죄 조직의 계획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을 붙잡거나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혼자선 역부족일 수 있겠군. 그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돌아왔어요. 김영춘 할아버지는 창고에서 목격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즉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처음에는 입주자 대표들도 관리소장도 그의 말을 선뜻 믿지 못했어요. 김경비님, 이 씨라면 우리 단지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니 너무 황당한데요? 입주자 대표 중 한 명이 회의실에서 말했어요. 그러나 김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흐름과 맞아떨어집니다. 더 늦기 전에 경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주장에 마침내 입주자 대표들과 관리소장은 동의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김할아버지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사실과 범죄 조직의 활동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의 설명은 경찰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정보원이나 형사처럼 전문적이시네요. 경찰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김할아버지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저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경찰은 즉각 단지 주변에 잠복 인원을 배치하고 범죄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를 시작했어요. 특히 창고와 주차장, 놀이터 근처를 중심으로 단서가 될 만한 모든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한편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낯선 사람이 단지에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경비실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경비실에서 나와 경찰과 협력하며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했죠. 며칠 후 경찰은 창고 근처에서 다시 모인 이 씨와 범죄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외부로부터 밀반입된 물건들을 창고를 통해 전달하며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작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에게 중요한 조언을 제공했어요. 그들은 혼란을 틈타 빠르게 도망치려 할 겁니다. 창고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뒷길까지도 막아야 할 겁니다. 그의 조언대로 경찰은 출입구를 철저히 봉쇄하고 단지 내외를 완전히 포위했죠. 작전 당일 이 씨와 조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자신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경찰은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범죄 조직은 창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민들이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목격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사람들 다 체포되는 거야? 저기 이 씨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씨가 체포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가장 신뢰하던 이웃이 사실은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작전이 끝난 후 경찰은 단지 내로 들어와 주민들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할아버지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어요. 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아파트 단지는 예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의 태도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김영춘 할아버지를 대하는 주민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동안 그를 단순히 나이 많은 경비원으로만 여기던 주민들은 이제 그를 아파트의 진정한 영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김 경비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번 일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대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그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 단지의 청소를 시작했고 주차장과 놀이터를 순찰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따뜻한 인사가 넘쳐났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학교로 향하던 어린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빗자루를 든 채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죠. 그래,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오고
위험한데 가지 말고.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인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겐 그의 존재가 마치 아파트의 든든한 아버지처럼 느껴졌죠. 아파트 주민들도 그의 노고를 인정하며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길에 만나는 주민들은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기도 했어요. 경빈이, 이거 아침에 커피 한잔 하세요. 날씨가 춥네요. 한 주민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묵묵한 헌신은 주민들 모두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김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안건이 상정되었죠. 이번 사건 이후로 김경비님께는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 감사패라도 드려야죠. 대표 회의는 만장일치로 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커뮤니티 홀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자리에서 김할아버지에게 감사패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달했죠. 김영춘 경비님, 이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 감사의 말을 전하자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주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 아파트는 단순히 안전해진 것만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도 훨씬 끈끈해졌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와 아이들의 관계는 더없이 특별해졌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다정한 말투로 조언하며 놀이터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뛰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 엄마가 속상해 하잖아. 아이들은 그의 말을 잘 따랐고 부모들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어느 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아저씨, 그때 나쁜 사람들 잡았을 때 무서웠어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부드럽게 대답했죠. 조금 무서웠지. 하지만 너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란다. 아이들은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놀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는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순찰을 돌았어요. 아파트 곳곳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곳이 내가 지켜야 할 곳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그의 미소는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그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진정한 가족과 같은 공간이 되었으니까요.